욕심쟁이 강아지.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강아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욕심쟁이 강아지가 길을 가는데 아주 먹음직스러운 생선 한 마리가 길에 있는 것이었어요. 이야, 이게 웬일이야? 배가 고팠는데 잘 됐군. 욕심쟁이 강아지는 생선을 입에 물고 신나게 달렸어요. 빨리 집으로 가서 맛있게 먹어야지. 생선을 입에 물고 달리던 욕심쟁이 강아지는 개울가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개울물 속에서 물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 저 녀석도 생선을 물고 있네. 저 녀석이 물고 있는 생선도 빼앗아야지. 욕심꾸러기 개는 물진 생선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흔들리는 물결 속을 보니까 물속에 있는 녀석의 생선이 훨씬 더 커 보였어요. 내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 저 녀석이 무서워서 도망가겠지? 그때 저 생선을 빼앗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욕심쟁이 강아지는 입을 크게 벌려 짖기 시작했어요. 망망! 그 순간 입에 물고 있던 생선이 그만 첨벙하고 물속으로 떨어졌어요. 욕심꾸러기 강아지는 다시 고개를 부여잡고 코를 늘어뜨린 채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욕심쟁이 강아지.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강아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욕심쟁이 강아지가 길을 가는데 아주 먹음직스러운 생선 한 마리가 길에 있는 것이었어요. 이야, 이게 웬일이야? 내가 그거 봤는데 잘 됐군. 욕심쟁이 강아지는 생선을 입에 물고 신나게 달렸어요. 빨리 집으로 가서 맛있게 먹어야지. 생선을 입에 물고 달리던 욕심쟁이 강아지는 개울가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개울물 속에서 생선을 물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 저 녀석도 생선을 물고 있네. 저 녀석이 물고 있는 생선도 빼앗아야지. 욕심꾸러기 개는 물을 비친 자신의 물속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흔들리는 물결 속을 보니까 물속에 있는 녀석의 생선이 훨씬 더 커 보였어요. 내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 저 녀석이 무서워서 도망가겠지? 그때 저 생선을 빼앗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욕심쟁이 강아지는 입을 크게 벌려 짖기 시작했어요. 망망! 그 순간 입에 물고 있던 생선이 그만 첨벙하고 물속으로 떨어졌어요. 욕심꾸러기 강아지는 다시 고개를 잡고 늘어뜨린 채 혹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깨비 퀴즈. 당나귀와 소금.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당나귀를 기르며 살고 있었어요. 남는 해변가에 소금이 굉장히 싸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당나귀를 끌고 소금을 사러 갔답니다. 이만하면 됐군. 자, 이제 집으로 가자. 하지만 많은 소금을 싣는 당나귀는 짐이 무거워 걷는 것이 힘들었어요. 너무 무겁잖아. 지친 당나귀는 개울을 건너다 그만 물에 빠져버렸어요. 으아! 웬일이지? 짐이 훨씬 가벼운걸? 씻었던 소금이 녹았기 때문이었죠. 이런! 소금을 다시 사야겠군. 주인은 소금을 더 사서 당나귀 등에 실었어요. 이런! 너무 무겁잖아. 옳지.
당나귀는 이 화분에 빠졌어요. 이야, 훨씬 나은걸. 쥐는 매우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며칠 뒤 다시 해변으로 갔어요. 당나귀 등에 스펀지를 잔뜩 실었어요. 굉장히 무겁네. 아, 맞다. 며칠 전 일이 생각난 당나귀는 길을 건너다가 일부러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제 실린 짐이 더 무거워졌지 뭐예요. 이상하다. 좋아,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당나귀는 2배로 무거워진 짐을 지고 끙끙대며 집으로 돌아가야 했답니다. 꽤 많은 당나귀, 나귀의 물건을 싣고 팔라다니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무슨 싼 물건이 있으면 사서 나귀 등에 싣고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사서 싣고 다른 마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바닷가 마을에서 소금을 한 번에 싣고 다른 마을로 가게 됐습니다. 아이고, 무거워라. 소금이랑 굉장히 물건이군. 당나귀는 힘들어 뻘뻘 흘렀습니다. 어서 가자. 이렇게 꿈을 대다간 해지기 전에 못 들어야겠다. 신사수는 나귀를 펄쩍 때렸습니다. 깜짝 놀란 당나귀는 펄쩍 뛰다가 그만 미끄러져 배울 속에 빠졌습니다. 일어나! 어서 일어나지 못해. 장사꾼이 코피를 잡아 끌었으나 당나귀는 집이 무거워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놈이 깨물려! 한동안 당나귀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많은데 오히려 가벼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상하다. 왜 힘이 더 늘었지? 당나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다. 다음 개울에서 한 번 더 넘어져 볼까? 이렇게 생각한 당나귀는 다음 개울에서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이놈이 깨를 부리는구나! 장사꾼은 화가 나서 서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내 색색이 맞군. 개울에서 한 번 넘어질 때마다 생각했으면 가벼워진단 말이야. 꽤 많은 당나귀는 들어가서 웃었습니다. 이놈이 꾀를 부려가지고 나를 굴탕 먹여드는군. 하얀 장사꾼은 당나귀를 혼내주려는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솜을 싸고 솜을 한 마리 사서 실었습니다. 솜은 물을 먹으면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꾀가 많은 당나귀라 하더라도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또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당나귀가 겨울에서 나왔을 때는 더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솜은 물에 넣어서 가져왔지만 솜은 물을 먹기 때문에 더 무거워진 것입니다. 불쌍한 당나귀는 물 먹은 솜을 등에 지고 비틀비틀 현수에 걸어갔습니다. 아니, 이놈아! 왜 이렇게 늦게 부리는 거야? 어서 가자! 저희는 당나귀 엉덩이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저기 퀴즈. 사자와 은혜 갚은 쥐. 생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매다 쿨쿨 자고 있는 사자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사자의 코 위를 지나가던 생쥐는 그만 사자의 단잠을 깨우고 말았어요. 이게 뭐야?
몹시 화가 난 사자는 생쥐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찍찍찍찍찍찍.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그럼 이번 한 번만 살려주마. 사자는 점잖게 생쥐를 보내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사자 아저씨.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먹이를 찾아 숲속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던 사자는 그만 사람들이 놓은 덫에 걸리고 말았어요. 살려줘! 사자 살려! 사자는 울부짖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생쥐가 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갔어요. 찍찍찍찍찍찍. 사자 아저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조그만 네가 어떻게 나를 구한단 말이냐?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생쥐는 사각사각 밧줄을 갈가대기 시작했어요. 생쥐야, 정말 고맙구나. 별 말씀을요. 은혜를 갚은 거죠. 덫을 빠져나온 사자는 무척 기뻤어요. 이후 사자와 생쥐는 둘도 없는 친한 친구가 되었답니다. 원수의 힘을 믿으세요. 여우와 신포도.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날이었어요. 배가 몹시 고픈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을 지나게 되었어요. 야, 포도잖아. 배고픈 참에 잘 됐다. 포도밭에는 먹음직스러운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여우는 포도를 따려고 팔을 쭉 뻗었어요. 이게 뭐야? 손이 닿질 않잖아. 포도송이가 너무 높이 있어서 따먹을 수가 없었어요. 와, 이걸 어쩌지? 여우는 있는 힘을 다해 팔을 쭉 뻗으며 발돋움을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포도는 손에 닿질 않았지요. 먹고 싶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여우는 있는 힘을 다해 포도를 잡으려고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래도 안 되잖아. 점점 지쳐가던 여우는 생각했어요. 치, 저렇게 맛없고 신 포도를 누가 먹는담? 안 먹어, 안 먹는다고! 여우는 혼자서 투덜투덜하며 숲속으로 사라졌답니다. 핫하고 달콤한 소스와 홍고추, 청고추의 매력적인 만남. 네네, 핫플링 치킨! 퀴즈. 토끼와 거북. 어느 숲속에 토끼와 거북이 살고 있었어요. 토끼는 언제나 자신이 가장 빠르다고 뽐내곤 했죠. 내가 이 숲속에서 제일 빨라. 아무도 나를 이길 수 없을걸? 그때 느림보 거북이 엉금엉금 기어왔어요. 거북은 느림보래요. 느림보래요. 토끼가 깔깔 웃으며 놀려대자 거북은 화가 났어요. 토끼야, 나하고 달리기 경주할래? 좋아. 하지만 날 이길 수는 없을걸? 너무 잘난 체 하지 마. 경주는 끝까지 해봐야 아는 거야. 그렇다면 저 산꼭대기까지 누가 더 빨리 도착하는지 경주하자. 좋아. 빵 소리와 함께 토끼는 깡충깡충, 거북은 엉금엉금 달리기 시작했죠. 토끼님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느림보 거북을 이기는 건 누워서 떡먹기지. 토끼는 콧노래를 부르며 한참을 쉬지 않고 달렸어요. 거북은 보이지도 않는군.
토끼가 뒤를 돌아보았지만 거북의 모습은 도통 보이질 않았지요. 그럼 그렇지. 느림보 거북이 날 어떻게 이긴다는 거야? 아, 여기까지 오려면 한나절은 걸리겠지? 한참 자도 내가 충분히 이길 거야. 토끼는 쿨쿨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거북은 쉬지 않고 달려갔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영차. 거북이 먼저 산꼭대기에 도착했어요. 내가 이겼다! 내가 토끼를 이겼어! 거북의 외침에 놀란 토끼는 눈을 번쩍 떴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 느림보 거북에게 질 수 없지. 토끼는 있는 힘을 다해 산꼭대기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경주는 이미 끝난 뒤였지요. 어때, 토끼야? 내가 너보다 느리기는 해도 경주에서는 내가 이겼지? 몰라. 토끼는 발을 동동 구르며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마부가 나귀 등에 짐을 싣고 거리로 들어섰습니다. 조심조심 걸어라. 이 짐은 아주 소중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마부는 나귀의 갈기를 쓰다듬어주며 몇 번이나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나귀는 주인이 채찍질 대신 친절하게 갈기를 쓰다듬어주자 기분이 좋았습니다. 더욱이 길을 가던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꾸벅꾸벅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자기에게 돌멩이를 던지며 짓궂게 굴던 아이들까지도 절을 하자 나귀는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이거 정말 희한하군.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존경하게 되다니. 이제야 내가 얼마나 멋지고 잘난 나귀인지를 알아주는구나. 나귀는 임금이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길 가운데에 떡 버티고 섰습니다. 아니 이놈이 갑자기 왜 이래? 이리야, 어서 가자. 마부가 고삐를 아무리 잡아당겨도 나귀는 콧방귀만 낄 뿐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화가 난 마부가 나귀의 궁둥이를 걷어찼습니다. 이놈아, 이 사람들이 절하니까 너를 존경하는 걸로 착각하느냐? 너 보고 절한 것이 아니라 네 등에 실린 임금님의 초상에 대고 절하는 것을 알아야지. 미련한 나귀는 다시 채찍질을 당하며 길을 가게 되었죠. 꼬리 없는 여우. 여우가 덫에 걸려 목숨만은 건져놓고 볼 일이라고 기꺼이 자기 꼬리를 버린 채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나와본 순간 그 결함 때문에 받는 치욕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꼬리 없이 도망치기보다는 죽는 편이 더 낫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난을 되도록 잘 꾸며보려고 결심하고 다른 여우들을 불러 모아 너희들도 내 본을 따면 어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하, 여러분. 지금 내가 얼마나 태평스럽고 기분 좋게 돌아다니고 있는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런 점을 시험해보지 않았다면 나 역시 이런 것은 여간해서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점을 조리 있게 생각해본다면
이 꼴이란 또한 얼마나 꼴사납고 불편하고 불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여우로서 이런 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곧잘 참고 왔다는 이 점이 이상해서 죽을 지경이랍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의 훌륭한 형제들이요, 내가 기꺼이 여러분에게 제공코자 생각하는 이 경험에 의해 여러분들이 모두 얻는 바가 있어 오늘 이후 모든 여우들이 그 꼬리를 잘라버릴 것을 나는 제안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이가 든 한 마리의 여우가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여보게, 난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네. 만약 자네 자신의 꼬리를 되찾을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네도 우리들에게 꼬리를 버리도록 충고하거나 하지는 않을 걸세. 사자와 멧돼지의 화해. 몹시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물도 줄어들었습니다. 숲속의 샘물도 차츰차츰 줄어들어 평소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샘으로 사자 한 마리가 물을 마시러 왔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멧돼지가 역시 물을 마시러 왔습니다. 사자는 으르렁거렸습니다. 물러서! 내가 물을 마실 거야. 당치도 않아. 내가 물을 마실 테다. 멧돼지도 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사자와 멧돼지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마실 거야. 내가 마실 테다. 사자와 멧돼지는 있는 힘을 다해 맞섰습니다. 그러다 내가! 아니야, 내가! 하고 서로 외치며 달라붙어 싸웠습니다. 그러나 양쪽 다 힘이 세어 어느 쪽도 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싸우고 나니 사자도 멧돼지도 기진맥진해졌습니다. 잠시 쉬자.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자. 그래, 좋아. 사자와 멧돼지는 헉헉거리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주위에는 벌써 독수리가 모여있지 않겠어요? 독수리는 싸움에 져서 죽은 쪽의 고기를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와 멧돼지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습니다. 이봐. 저 독수리 좀 봐. 알고 있어. 그리고 나서 사자와 멧돼지는 제각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독수리의 밥이 되려고 하다니 어리석은 짓이야. 같이 물을 마시면 되는 것을. 오라, 물을 나누어 마시면 되잖아. 싸움을 그만두자. 그래, 그만두기로 하자. 사자와 멧돼지는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좋게 샘물을 마셨답니다. 겁 많은 토끼와 개구리. 어느 숲속에 겁이 많은 토끼가 살고 있었어요. 호랑이 소리가 멀리서 들려도 간이 콩알만해져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여우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떨려서 말을 못할 정도였어요. 자기보다 덩치가 큰 얼룩말이나 사슴만 보아도 겁이 나서 멀리 도망치곤 했어요. 어느 날 숲속에서 토끼가 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숯불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토끼는 깜짝 놀라서 얼른 도망을 갔어요. 토끼가 뒤를 돌아다보니 다람쥐들이 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다람쥐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을 가다니. 나는 왜 겁이 많은 거야? 나는 왜 힘이 없는 동물일까? 매일 도망이나 다니고. 토끼는 속상하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냇가로 갔어요. 토끼가 냇가 가까이 갔을 때 냇가 근처에서 놀던 개구리들이 모두 놀라서 냇물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얘들아, 누가 온다! 빨리 물속으로 도망쳐! 개구리들은 모두 물속으로 도망쳤어요. 토끼는 개구리들이 자기를 보고 도망치는 것을 보고 크게 웃었어요. 세상에는 나를 보고 도망치는 동물들도 있구나. 토끼는 마음이 우쭐해졌어요. 놀라서 물속으로 들어갔던 개구리들이
물 위로 고개를 내밀고 두리번거렸어요. 그리고 토끼가 갔는지 안 갔는지 살펴보았어요. 토끼는 작은 돌멩이를 집어서 개구리들이 있는 냇물 위에 던졌어요. 돌멩이가 날아가자 개구리들은 재빨리 물속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위험해. 토끼는 그 광경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개구리들이 물 위로 고개를 내밀면 또 돌멩이를 던졌어요. 우쭈, 개구리들이 잘 피하는데? 아우, 재밌다. 토끼는 재밌어서 계속해서 돌멩이를 던졌어요. 그때 한 개구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왜 당신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죠? 아니야, 나는 그냥 장난으로 돌멩이를 던진 거야. 재밌으라고. 당신에게는 장난이지만 우리에게는 목숨이 걸려 있어요. 돌멩이에 얻어맞고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장난칠 수가 있죠? 제발 그만두세요. 토끼는 자기의 실수를 깨닫고 사과했어요.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우리끼리 있으면 재밌고 즐겁다고요. 토끼는 미안하고 무안해서 냇가를 얼른 떠났어요. 그래, 개구리처럼 용기 있게 할 말을 해야 돼. 그리고 자신을 지켜야 돼. 숲속으로 돌아간 토끼는 용기를 가지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개구리들이 놀랄까봐 다시는 냇가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토끼는 물을 먹지 않고 산답니다. 누가 방울을 달지? 어느 날 쥐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쥐가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쥐들이 고양이에게 물려 죽어가서 정말 큰일이야. 무슨 수가 없을까? 그러자 두 번째 쥐가 말했습니다. 정말 하루도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어요. 이러다간 우리 모두 죽고 말 거예요. 쥐들은 고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방법을 열심히 궁리했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고양이에게 덤벼들면 어떨까요? 그거 어리석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고양이를 이기겠어요? 고양이를 이길 생각은 버려야 돼. 대신 어떻게 하면 고양이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을까를 궁리해봐요. 쥐들은 머리를 맞대고 궁리했지만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제일 뒤쪽에 앉아있던 쥐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달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고양이가 다가올 때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좋은 생각이야. 방울 소리가 나면 얼른 도망치면 되겠군. 쥐들은 손뼉을 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때 늙은 쥐가 말했습니다. 좋은 방법이긴 한데 대체 고양이의 목에다 누가 방울을 달지? 이 말에 쥐들은 서로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 둘 쥐구멍 속으로 꽁무니를 빼고 말았죠. 소금을 나르는 당나귀. 언제나 등에 짐을 잔뜩 져 나르는 당나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소금 자루를 짊어지고 개울을 건너던 당나귀는 그만 발을 헛디뎌 개울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놀란 주인이 재빨리 일으켜 주었습니다. 개울에서 나온 당나귀는 깜짝 놀랐어요. 소금이 물에 녹아 짐이 가벼워졌기 때문이지요. 당나귀는 아주 가뿐하게 돌아왔답니다. 며칠 뒤 당나귀는 또 소금자루를 나르게 되었어요. 물에 빠져서 소금이 모두 녹게 만들어야지. 당나귀는 일부러 개울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편하게 돌아올 수 있었죠? 아이고, 편하다.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 이제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걱정 없어. 주인을 속이면 되니까. 그러나 주인은 당나귀가 꾀를 부린다는 것을 알고 단단히 혼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당나귀는 솜을 나르게 되었습니다. 솜은 소금보다 가벼워서 많이 질 수가 있었지요. 그날도 개울 한가운데쯤 왔을 때 당나귀는 일부러 또 넘어졌어요. 그런데 가벼울 줄 알았던 짐이 오히려 더 무겁지 않겠어요? 빨리 오지 못해! 힘들어서 헐떡거리는 당나귀에게 주인이 재촉했습니다. 당나귀는 물에 젖어 훨씬 더 무거워진 솜을 지고 걸으며 그제야 나쁜 꾀를 부린 것을 후회했답니다. 감기 든 여우. 숲속의 왕 사자가 병들어 누웠습니다. 그래서 양과 늑대와 여우가 병문안을 왔어요. 며칠 동안 누워만 있었더니 입에서 귀귀한 냄새가 나는구나. 심심한 사자는 무슨 일로 트집을 잡아볼까 살피면서 말했습니다. 저번 사장님 입에서 그 귀한 냄새가 나는데요? 거짓말 할 줄 모르는 양이 걸려들었습니다. 이런 고약한 녀석. 내게서 무슨 냄새가 난다고? 사자는 한 입에 양을 물어 죽였습니다. 이번에는 무서운 눈으로 늑대를 쳐다보았어요.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 아무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늑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치사한 놈! 너는 멍청이 양보다 더 못한 놈이야! 사자는 늑대를 한 입에 물어 죽였어요. 이제 사자는 느긋하게 여우를 벽으로 몰고 가서 하 하고 입김을 내뿜었습니다. 내 입에서 냄새가 나니? 여우는 재빠르게 꾀를 생각했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 지금 감기가 들어서 아무 냄새도 맡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여우는 용케 사자의 집에서 살아나왔어요. 낙타의 소원. 낙타가 길을 걸어가다가 소를 만났습니다. 소는 낙타의 머리를 빤히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때? 내 뿔 멋있지? 낙타는 뿔이 없었으므로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가 다시 말했습니다. 뿔이 있으면 참 좋단다. 나쁜 녀석도 무서워서 가까이 오지 못해. 그리고 뿔이 있으면 머리 모양이 훨씬 근사해 보여. 낙타는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소는 또다시 말했습니다. 난 뿔이 없는 녀석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더구나. 너도 그렇지만. 그리곤 종종 걸어가 버렸습니다. 낙타는 뿔을 가진 소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에게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제우스 신이요. 부디 저에게 소처럼 뿔을 달아주세요. 그러자 제우스 신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너는 소보다 크고 훌륭한 몸집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뿔은 없습니다. 무슨 소리? 소는 사막을 오랫동안 걷지 못한다. 그러나 너는 사막을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뿔은 없습니다. 제우스 신은 잠시 아무 말 없이 낙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나는 남의 것만을 부러워하는 녀석을 제일 싫어해. 그리고 화가 난 제우스 신은 낙타의 귀를 떼어내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낙타의 귀는 아주 작답니다. 농부와 어리석은 사자. 배고픈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아주 좋은 냄새인걸. 어디서 나는 걸까? 냄새를 따라가 보니 아가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자는 잡아먹을 작정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예쁜 모습에 그만 반하고 말았어요. 사자는 아가씨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아가씨는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아름다운 처녀였죠. 나는 저 아가씨와 결혼해야겠어. 사자는 농부집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죠? 예, 저는 숲의 왕 사자입니다.
대개 따님을 사랑하게 되어 결혼을 허락받으러 왔습니다. 예? 농부는 깜짝 놀랐죠. 그러나 섣불리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사자의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이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요. 농부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영리한 딸이 다가와 소곤댔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농부의 얼굴이 활짝 개었습니다. 사자님. 저도 용감한 사자님을 이 사위로 맡고 싶답니다. 하지만 제 딸은 당신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무서워합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만 없다면 허락할 수 있겠는데요. 예쁜 농부의 딸에게 마음을 몽땅 빼앗긴 사자는 망설이지 않고 이빨과 발톱을 뽑았습니다. 이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저는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답니다. 그 소리를 듣자 농부는 몽둥이를 들고 달려나왔습니다. 이놈아! 이빨 빠진 사자는 개와 다름없다는 걸 알아야지! 지혜로운 까마귀.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목이 마른 까마귀 한 마리가 물을 찾아 헤매며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좀처럼 물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마침내 작은 돌멩이들이 널려있는 들판 가운데서 목동이 버리고 간 물병 하나를 발견했어요. 병 속을 보니 병 밑에 물이 조금 남아있었어요. 하지만 물병의 주둥이가 너무 좁아 까마귀로서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지요. 아무리 부리를 병 속으로 들이밀어도 물이 있는 곳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물을 마실 수 있지? 병을 거꾸로 세우면 아까운 물이 모두 흘러버릴 테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생각하던 까마귀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까마귀는 옆에 있는 작은 돌멩이를 물고 와서 병 속에 넣었습니다. 1개, 2개, 3개, 4개. 그러자 병 속의 물이 돌멩이의 부피만큼 점점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까마귀는 결국 귀한 물을 마시고 멀리 날아갔답니다. 하늘을 나는 매는 좋겠어요. 구름도 친고 바람도 친고 정말 좋겠다. 거북이는 하늘 높이 나는 매가 부러워 노래를 불렀어요. 생각할수록 엉금엉금 기어가는 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껍질 속으로 머리를 쑥 들이밀었습니다. 껍질 속에서 거북이는 날아다니는 자기 모습을 상상했어요. 좋아! 나도 나는 법을 배울 테요. 거북이는 매에게 부탁했어요. 매야! 너는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니? 날개를 퍼덕이면 날 수 있지. 그럼 날개가 없으면 날지 못하니? 물론이지. 그래도 난 날고 싶어. 제발 나를 한 번만이라도 날게 해주겠니? 거북이는 매에게 졸랐습니다. 나를 높은 곳까지 데려다줘. 매는 거북이를 움켜잡고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갔어요. 산과 나무가 점점 작게 보입니다. 거북이는 자신도 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 놔줘. 혼자 날아볼 테야. 안 돼. 넌 날개가 없잖아. 다
다리를 재빨리 저으면 날 수 있을 거야. 거북이가 마구 졸라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매는 거북이를 놓아주었어요. 그 순간 거북이의 몸은 아래로 떨어져 내려갔어요. 다리를 아무리 빨리 저어대도 거북이의 몸은 쌩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산과 나무가 점점 커다래집니다. 콰당! 무슨 소리지요? 호랑이를 잡은 바보. 옛날에 한 바보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는 일이라곤 하루 종일 밥 먹고 똥 싸고 밥 먹고 똥 싸고 하는 일뿐이었죠. 하루는 어머니가 보다 못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다른 집 아이들은 나무도 해오고 땅도 파고 오는데 너는 도대체 뭐가 되려고 밥만 먹고 똥만 싸냐? 그러자 바보는 괭이를 들고 마당에 나가더니 땅을 깊이 팠어요. 그리고는 구멍에다 푸드득 똥을 싸고 다시 흙을 덮더니 그 위에 깨를 한 섬 부었습니다. 어머니는 기가 막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니 저놈이 어쩌려고 저런디야. 며칠이 지나자 그 자리에 깨나무가 수북히 나더니 깨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바보는 10가마니가 넘게 깨를 따서는 그 깨로 기름을 짜서 항아리에 부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구했는지 강아지 한 마리를 얻어와 기름 항아리에 넣었다 꺼냈다를 수십 번 되풀이했어요. 강아지는 고소한 기름에 절을 대로 절어서 매끈매끈 반들반들해졌죠. 이제 바보는 칡덩굴로 동아줄을 꼬았습니다. 동아줄 한 끝에는 강아지를 메고 다른 한 끝은 큰 나무에다 꽁꽁 붙들어 메었죠. 참기름 냄새가 솔솔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들이 고소한 냄새를 맡고 하나 둘씩 모여들었죠. 호랑이 한 마리가 날름 강아지를 삼켰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하도 미끌미끌 삼키자마자 호랑이 똥구멍으로 홀딱 빠져나왔죠. 이렇게 나온 강아지를 다른 호랑이가 집어삼키면 또다시 똥구멍으로 홀딱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놈이 와서 강아지를 홀딱 삼키고 그 강아지가 똥구멍으로 쏙 나오고 이렇게 삼키고 나오고를 수십 번 되풀이하자 호랑이 수십 마리를 줄줄이 동아줄에 깨어 잡게 되었지요. 이렇게 해서 바보는 호랑이를 판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여우와 고양이.
연못 속의 개구리. 연못에서 개구리가 개굴개굴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그때 아이들이 한때 우르르 연못가로 몰려왔습니다. 얘들아, 우리 연못에 돌 던지기 할까? 맞히기 하면 좋을 텐데 개구리 엉덩이를 맞히자. 재밌겠다. 나부터 한다. 아이들은 개구리를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개구리들은 팔짝팔짝 날아오는 돌멩이를 피해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개구리 한 마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 개구리가 슬피 울며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두렴. 너희들에게는 재미있는 장난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목숨이 달린 일이란다. 물새와 개미와 메뚜기. 옛날에 물새와 개미와 메뚜기가 살았어요. 셋은 사이좋은 친구였죠. 어느 날 개미가 말했어요. 내가 한 턱 낼 테니까 날 따라와. 개미는 메뚜기와 물새를 데리고 들로 갔어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음식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걸어왔어요. 이것을 본 개미는 아주머니의 다리로 기어 올라가서 종아리를 콱 물었어요. 아이고, 따가워. 아주머니는 너무 아파 몸을 비틀었어요. 그 바람에 머리에 이고 있던 음식이 땅바닥에 쏟아졌어요. 그래서 물새와 메뚜기와 개미는 배부르게 잘 먹었죠. 다음 날 물새가 말했어요. 내가 한 턱 낼 테니까 날 따라와. 물새는 개미와 메뚜기를 데리고 연못으로 갔어요. 물새는 연못으로 풍덩 뛰어들더니 물고기를 잔뜩 잡아왔어요. 그래서 개미와 메뚜기와 물새는 배부르게 잘 먹었죠. 그 다음 날 메뚜기가 말했어요. 내가 한 턱 낼 테니까 날 따라와. 메뚜기는 물새와 개미를 데리고 연못으로 갔어요. 물새와 개미와 메뚜기. 메뚜기는 물고기를 잡는다며 연못으로 첨벙 뛰어들었어요. 그랬더니 커다란 붕어가 메뚜기를 한 입에 덥석 삼켜버렸어요. 메뚜기는 붕어 뱃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몸부림을 쳤죠. 붕어는 견딜 수가 없어서 물 위로 떠올랐어요. 그러자 물새가 날쌔게 붕어를 건져왔죠. 물새와 개미는 붕어를 먹으려고 배를 쭉 갈랐어요. 그랬더니 붕어 뱃속에서 메뚜기가 탁 튀어나왔어요. 아우 더워. 메뚜기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손바닥으로 슥 닦았어요. 그 바람에 메뚜기의 이마가 홀랑 벗겨졌어요. 이 붕어는 내가 잡은 거니까 많이 먹어. 메뚜기는 으시대며 말했어요. 뭐라고? 이 붕어는 내가 잡은 거야. 물새가 화를 벌컥 냈죠. 무슨 소리야? 이 붕어는 내가 잡은 거라고. 메뚜기는 자기가 잡은 거라고 우겼어요. 물새는 너무 화가 나서 입을 삐쭉 내밀었죠. 그랬더니 물새의 입이 길게 늘어났어요. 너희들 모습 좀 봐. 아유, 재밌어라. 개미는 이마가 벗겨진 메뚜기와 입이 늘어난 물새의 모습이 하도 우스워서 두 손으로 허리를 움켜쥐고 웃어댔어요. 그 바람에 개미는 그만 허리가 잘록해지고 말았대요. 늑대와 그림자. 어느 날 늑대 한 마리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길을 걷고 있던 늑대는 갑자기 아니,
하고 놀랐습니다. 길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대단히 컸기 때문입니다. 내가 몹시 컸구나. 늑대는 대단히 기뻐했어요. 해가 서쪽 하늘로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길에 비친 늑대의 그림자가 점점 더 길어지고 커졌습니다. 야, 이것 봐! 나는 이렇게 커! 해가 바로 위에 있는 한낮과 지기 시작하는 저녁 때는 길에 비치는 그림자의 길이가 다릅니다. 그런데 늑대는 길어진 자신의 그림자를 진짜 자기 모습인 줄 알았던 것이죠. 나는 이렇게 크고 훌륭해. 사자도 무서워할 것 없어. 늑대는 몸을 뒤로 젖히고 걸었죠. 늑대는 점점 더 우쭐해져서 오늘부터 이 늑대님이 동물의 왕이다 하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점잖에 빼며 당당한 발걸음으로 그 부근을 걸어 다녔습니다. 이제 사자 같은 것은 무섭지 않아. 사자야, 나오너라. 내가 해치워주마. 그런데 나무 뒤에서 사자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자는 불쑥 늑대 바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자다! 늑대가 그렇게 말한 것과 사자의 앞발이 올라간 것은 동시의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늑대는 기절하여 쓰러졌습니다. 누구든지 길에 비친 그림자를 진짜 자기 모습으로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개구리와 생쥐. 개구리와 생쥐는 친한 친구입니다. 둘은 날마다 만나서 재미있게 놀죠. 둘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가기로 약속하고 발목을 서로 묶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놀러 갈까? 생쥐가 물었습니다. 연못이 좋아. 난 지금 너무 더워서 한바탕 헤엄을 치고 싶어. 하지만 난 헤엄을 못 치잖아. 괜찮아. 나 하는 거 보고 배우면 돼. 생쥐가 무서워하는데도 장난심한 개구리는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개구리는 생쥐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물속에서 풍덩풍덩 헤엄을 쳤습니다. 그러는 사이 생쥐는 물을 잔뜩 먹고 그만 죽고 말았어요. 죽은 생쥐가 연못 위를 떠다니는 것을 솔개가 보았습니다. 솔개는 휙 생쥐를 채워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 끝에 대롱대롱 개구리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도 함께 솔개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기 다람쥐와 너구리. 커다란 밤나무에 달려있던 밤이 다 익어서 땅에 툭 떨어졌어요. 밤나무 밑에서 놀고 있던 아기 다람쥐가 밤을 주웠어요. 와, 밤이 그거 맛있게 생겼다. 집에 가지고 가서 가족들하고 함께 나누어 먹어야지. 아기 다람쥐는 여기저기에서 맛있게 익은 밤들을 주워 모았어요. 그때 너구리가 나타났어요. 저기 꼬마 다람쥐가 있구나. 얼른 가서 잡아먹어야지. 너구리는 열심히 밤을 줍고 있는 다람쥐 뒤로 가서 다람쥐를 꽉 붙잡았어요. 너 나한테 잘 걸렸다. 배가 고프던 참인데 잘 됐어. 널 잡아먹어야겠다. 다람쥐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겁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 이것들은 밤이잖아. 잘 됐다. 이 밤들도 내가 빼앗아 먹어야지. 그때 다람쥐한테 지혜가 생겼어요. 그리고 침착하게 말을 했어요. 너구리 아저씨, 밤을 불에 구워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불에 구워 먹는다고? 정말 맛있니? 네,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굽는 건데? 제가 가르쳐 줄게요. 아기 다람쥐는 나뭇가지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넓적한 돌을 얹어 놓았어요. 그 돌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아기 다람쥐는 그 돌 위에 밤들을 올려놓았어요. 너구리 아저씨, 조금 있으면 이 밤들이 더 커지면서 맛있게 익어요.
점점 더 커지니까 아주 커진 다음에 먹으면 돼요. 이 밤들이 더 커진다고? 하하, 그거 참 신기하네. 그러면 나머지 밤들도 더 얹어놔. 모두 커지간 다음에 많이 먹게. 돌이 점점 뜨거워졌어요. 돌 위에 있는 밤들도 익으면서 점점 팽창하여 커지고 있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풍겨나왔어요. 냄새 좋다. 야, 정말 밤이 커지네. 너 이런 거 어디서 배웠니? 책에서 배웠어요. 여기 이 밤 좀 보세요. 아까보다 훨씬 더 커졌죠? 정말? 이게 제일 커졌네. 너구리는 신기해서 자세히 보려고 눈을 가까이 대고 그 밤을 쳐다보았어요. 그때 펑 하고 밤이 터졌어요. 밤을 불에 구우면 뜨거운 열 때문에 밤 껍질이 팽창하지요. 밤 껍질이 팽창하다가 압력이 너무 세지면 밤 껍질이 폭탄처럼 터진답니다. 밤 껍질이 터지면서 너구리의 눈에 맞았어요. 아이고 아파. 너구리는 너무 아파서 눈을 감싸고 뒹굴었어요. 아기 다람쥐는 재빨리 도망쳤어요. 아기 다람쥐는 지혜를 써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너구리의 눈 주위가 꺼멓게 보이는 것은 이때 밤 껍질에 얻어맞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여우. 여우 한 마리가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센 바람이 불어와 여우가 자고 있던 나무에 나뭇가지 하나가 뚝 부러지면서 자고 있던 여우 등에 떨어졌습니다. 여우는 깜짝 놀라 주변을 살필 겨를도 없이 마구 달아났습니다. 한참 달아나서 겨우 한숨을 돌린 여우는 그제서야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불어오는 바람에 나뭇가지는 계속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것을 본 여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나무가 나를 오라고 손짓하고 있구나. 어림없다. 내가 또 당할 줄 아느냐? 부처님의 말씀을 재밌는 비유로 설명한 백유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쓸데없는 피해의식을 갖는다는 뜻이지요. 사슴의 뿔. 맑은 연못가에서 사슴이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 굉장해. 꼭 왕관 같아. 사슴은 기분이 좋아서 머리를 이쪽 저쪽으로 돌리며 뿔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러다 다리를 보니 가늘고 비쩍 마른 게 볼품이라곤 조금도 없습니다. 꼭 막대기 같아. 아, 창피해. 사슴은 다리를 들여다보며 투덜거렸습니다. 아? 그런데 그때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슴은 있는 힘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눈앞에 숲이 보였습니다. 숲속에 숨어야겠다. 그런데 이 일을 어쩌죠? 그만 왕관 같은 뿔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어요. 사슴은 쩔쩔매면서 뿔을 빼내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어물어물하는 사이에 사자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덥석 물었답니다.